음, 얘들아 안녕. 자,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냐? 37페이지까지 했어요. 오늘은 수능 특강 38페이지부터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을 한번 듣고 피드백을 해보니까 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헤드셋을 끼고 녹음을 하게 됐어요. 음, 장점은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지만 뭔가 선생님의 뭐랄까 콧바람이라든가 입김 이런 게 좀 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1번 같이 한번 보자. 미출친 개혁이 시행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혁이래요. 어떤 개혁인지 볼까? 신종은 즉위 이전에 왕안석. 벌써 키워드가 나왔네. 왕안석의 시법이다. 중요한 키워드가 벌써 나왔는데 좀 더 볼까? 어, 뭐 청묘법, 모역법, 보갑법 이런 것이 나와도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왕한석이라는 주요 키워드가 없어도 선생님이 말했지? 청묘법, 모역법, 보갑법 이런 키워드가 보여도 왕한석의 신법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한다. 자, 보도록 합시다. 배경이래요. 오가 화북으로 진출하였다. 선생님이 서진시기, 어, 서진시기 파랑의 난이 생겼다. 파랑의 난. 파랑의 난이 있었는데 서진 봉건제에 따라서 8명의 제후가 음, 서로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을 끌어들여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지. 그러면서 북방에 있는 이민족 5호가 화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오케이. 북로남해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선지예요. 왜냐하면 명나라 때 북로남해 북쪽에는 오랑캐 그리고 남쪽에는 왜구 그런 그런 이게 왜구들이 들끓고 오랑캐들이 막 이렇게 침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쓰게 돼서 재정이 악화되거든. 그러한 나중에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개혁을 하게 돼요. 네, 장거정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개혁을 하나요? 뭐 숨겨진 토지, 은결을 찾아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일조편법을 실시하지. 자, 그래서 정리하자. 송나라 때는 왕한석이 있었다면 명 명나라 때는 장거정이 있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교초가 남발되어서 교초하면 어느 나라 앞에? 원나라 앞에다. 자, 선생님이 원나라는 교초, 명나라는 보초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화폐의 역으로 가볼까? 원 전에 송나라 때는 교자, 회자가 있었다. 자, 당나라 때는 녹음되는 거겠지? 응, 오케이. 당나라 때는 비전이라고 있었죠. 자, 한나라 때로 돌아가 볼까요? 한나라 때는 한무제가 맞습니다. 오수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오수전. 다 그 이전으로 가보자. 진나라 때는 반량전이 있었네요. 반량전. 자, 화폐 흐름 알아듣도록 합시다. 황소의 난이 발생했다. 당나라.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말기죠. 자, 거란, 요 등의 위협으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네, 맞습니다. 송나라 때는 문치주의를 실시하면서 국방력이 약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이민족들, 서하, 거란 이런 이민족들하고 어떻게 세패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평화를 유지했다고 했지. 그래서 송, 서하 평화조약도 있었고 송, 거란 평화조약도 있었다고 했어요. 송, 거란의 평화조약을 뭐라고 했죠? 전연의 맹이라고도 했다. 1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다음 경제 상황이 나타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 볼까? 진종 시기에 장영이 쓰촨 지방에 부임했을 때 쓰촨 사람들 어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쫄지 마세요. 우리는 익숙한 키워드를 찾으면 돼요. 설명 한번 해줄까? 쓰촨 지역은 자 쓰촨성 성은 중국으로 봤을 때 한 이 지역쯤에 있습니다. 쓰촨성. 중국은 성이라는 도시들 여러 도시들을 묶어서 성이라는 그런 뭐랄까 도시 묶음
그런 단위를 성으로 하고 있어요. 음, 광동성이라고 하면은 이 지역이 있고 광동성. 우리 그 청나라 때 광동 무역 체제를 하잖아. 광저우가 한 이쯤 있습니다. 아, 아니다, 한 이쯤 있구나. 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찬 지역 뭐 몰라도 돼. 우리가 찾을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어음 제도를 만들었다. 어음 제도 하면 제일 먼저 당나라 비전이 떠오르는데 좀 더 보면 교자라고 보이네요. 교자. 키워드 나왔네. 교자. 음. 자, 좀 더 보자. 시장에서 행이라는 것은 행 나왔다. 행. 당나라 아니면 송나라다. 관아의 물품 증발로 생겨났다. 물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관아의 수요와 관계되는 것에는 모두 행이 설치되었다. 그 밖에 수공업자들은 자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당나라 때 행, 상인조합 행이 생겨났다. 그리고 송나라 때가 되면 행도 있었지만 수공업자들의 조합, 작도 있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 당나라 때는 무역기구인 시박사가 설치되어 그리고 송나라 때가 되면 시박사가 어떻게 돼요? 확대됩니다. 네, 이런 표현 주의하도록 합시다. 볼까? 목화가 전국적으로 재배되었다. 이거는 네, 일단은 답은 아닌데 다 하고 설명할게. 담배, 고구마 등의 작물이 전래되었다. 네, 외래 상품이 들어오게 된 거는 명청식이다. 새로운 벼품종인 참파벼가 도입되었다. 송나라죠. 네, 참파벼 어디서 온다고? 맞습니다. 베트남. 정답. 산시상인이 각지에 공소회관을 세웠다. 명청식입니다. 산시상인 말고 또 휘주상인, 다른 말로 휘저우상인. 철제농기구와 우경, 춘추전국 시대다. 자, 선생님이 이걸 이따가 설명한다고 했는데 목화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송나라 때야. 근데 전국적으로 재배됐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어, 원나라 때, 원나라 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재배를 해요. 아, 선생님이 이런 말장난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표현에 조심하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3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 문제네. 서하가 보이면 일단 나는 송이겠다. 자, 가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요 나라 거란이지. 그리고 금나라. 요 아니면 금일 거란 말이야. 보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볼 땐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수도. 요 나라 수도예요. 상경, 임항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 힌트는 송나라의 영역입니다. 자, 금나라가 될 거면 금나라가 카이펑을 함락한 정강해변이 있잖아. 정강해변. 정강해변으로 카이펑을 함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송나라가 이만으로 항저우로 천도를 하게 되죠. 남송이 되지. 그럼 영토가 한 이 정도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카이펑이 아직 송나라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금나라가 떠오르기 전 요나라인 상태다. 자, 요나라하고는 전연해맹이 있었지. 서하고는 송서하 평화조약이 있었어요. 보자. 탕구투족에서 건국된 것은 서하다. 탕구투족은 선비족의 일족입니다. 선비족. 천호제로 군대를 편제하였다. 네, 맞습니다. 원나라입니다. 신사가 사회의 지배층을 이뤘다. 명청식입니다. 안사의 난으로 국력이 약화되었다. 당나라죠. 전연해맹을 체결하였다. 송하고 요하고 체결한 것이다.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원 4년 유병충에게 명하여 중도의 성을 쌓게 하고 뭔가 익숙하네. 일단 넘어가자.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전을 지었다. 지원 8년 유병충의 상주에 따라서 중도를 대도로 바꾸었다.
대도, 베이징 같은 말입니다. 자, 대도로 청도했던 황제 바로 쿠빌라이 칸. 아, 선생님, 저는 대도 뭔지 까먹었어요. 그럼 다음 키워드를 찾으면 돼. 시연 18년 일본 행성의 우승상 아라칸과 우승 법문호 힌도 홍다고 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키워드 일본을 정벌했다. 딱 나오지? 쿠빌라이 칸테다. 정벌에 실패하지? 자, 키워드가 하나 더 있긴 해. 좀 심화 부분이긴 한데 행성이 키워드예요. 행성. 그 한국사에서 그 공민왕 때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이런 거 혹시 배운 거 기억나나요? 한국사 할 때? 네, 행성. 원나라가 다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세운 것 행성이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송을 멸망시켰다. 네, 맞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멸망시켰죠. 자금성을 건설했다. 자금성 하면 무조건 영락제야. 자, 근데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영락제도 베이징 천도를 하거든. 처음에 주원장 홍무제는 명태조라고도 하죠. 홍무제는 어디로? 남경.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난징. 어, 남경으로 이렇게 수도를 천도를 하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천도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서갱유 단행한 사람 진시황. 타이완의 반청 세력, 청에 반대하는 세력, 청나라네. 반청 세력 진압한 사람 강희제다. 자, 쌤이 심화로 정성공 세력이라고 얘기했지. 신라와 연합 나당 동맹 당나라. 정답 1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찐 황제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보자. 황제의 명으로 정화 키워드 바로 줬다. 정화의 항해다. 바로 영락제 때다. 뭐 주력한가 보조 선박 뭐 줄줄줄 내용이 있네요. 우리 교과서에서 정화의 항해에서 있었던 함선 그리고 콜럼버스의 함선 비교했던 자료 본 적 있죠. 네, 정화의 항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원정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고 중국 넘어 우리가 중국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고 크고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오케이. 경극을 관람하고 있는 외국인 청나라 되다. 자, 베이징 천도를 준비하는 관리 영락제다. 오경정이 편찬에 참가하는 유학자 바로 누구였더라? 공영달. 그치? 공영달. 공영달이다. 당나라 때다. 마르코폴로 하면 원나라다. 자, 원나라 시기에 서양에서 넘어왔던 여행가들이 있었죠. 마르코폴로가 있었고 이분 바투타가 있었고 카르피니 이런 사람들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담 샬 하면 청나라다. 마테오르치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법 개정에 참여했다. 역법 무슨 역법? 중요하다. 시헌력이다. 시헌력. 음. 자, 시헌력 이전에는 원나라 때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수시력을 만들었다. 참고. 그래서 영락제 언제냐? 2번이다. 넘어갈게요. 가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과 일본의 무역은 가만무역. 1번 무로마치 막부. 아마 이걸 물어보는 걸 거다. 자, 그림. 선생님이 그림이나 자료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책으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해서 가만무역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내용을 한번 보자. 가는 어떤 막부는 쇼군 요시미스가 명가의 국고를 회복한 뒤 가만무역을 전개했다. 음. 자, 어, 감압을 제작하여 장부는 보관하고 장부에서 분리된 부분을 일본에 보내서 이거를 일치하는 경우에 무역을 허용했다. 자,
우루마치 막부에 대한 설명을 찾아봅시다.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네, 야마토 정권. 아, 선생님이 맞아. 지난 영상에서 600년 때 야마토 정권에서 견당사를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아, 선생님 실수했어요. 견당사 아니라 견수사.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바뀌고 나서 견당사를 보내요. 상킨코타이제 하면 바로 에도 막부다. 몽골의 두 차례 침략을 물리쳤다. 가마쿠라 막부지. 헤이조쿄를 건설하고 수도를 삼았다. 헤이안쿄가 아니라 헤이조쿄는 나라 시대다. 아시카가 다카오치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정답이다. 수립된 인물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다카우치 에도 막부 누구?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자. 가 막부를 소재로 또 일본 사내. 일본 기사를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기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어디에서 반포한 아니 이거 선생님이 알려준 게 아닌데. 자, 무가제법도 설명해 줄게요. 이거 전공서에 나오는 건데. 자, 무가제법도는 에도 막부 시기에 무사들을 어,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무가제법도. 법도자예요. 법도. 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과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우리한테 익숙한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거야. 보자.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서 교대로 거주하도록 정한 바 매년 4월에 참근해야 된다. 참근 이따 설명할게. 종자의 인원은 근래 매우 많다. 이것은 국군의 쓸데없는 비용이며 또한 민의 노고이다. 앞으로 신분에 상응하여 줄여야 한다. 다만 상경할 때에는 법령에 따르고 공역은 신분에 따라야 한다. 아, 좀 난이도가 있네요. 새로운 일을 도모하여 도당을 맺거나 동맹의 서약을 맺는 일은 엄금한다. 마지막, 그리스도교인 경우 각지에서 더욱 엄히 금지해야 된다. 우리한테 익숙한 키워드 마지막에 나왔다. 그리스도교를 금지한다. 그리스도교 금지하면 에도막보다. 자, 우리 2조를 한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대놓고 우리한테 익숙한 정보를 주진 않았어. 뭔가 이 내용을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상경한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 지방에서 수도로 갔다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의 산킨코타이제 쟤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아니라고 약간의 문해력을 따지는 문제예요. 여기 나오는 참근이란 키워드는 산킨코타이제를 한자식 풀이로 하면 참근 교대제라고도 해요. 이거는 일본식 발음이고 이건 한자식 표현이다. 산킨코타이제, 참근 교대제 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것만 봐도 풀 수는 있는 문제인데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 서기의 저자를 만나다. 나라 시대다.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환영하다. 센고쿠 시대 하면 같은 말 전국 시대지. 전국 시대 통일한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인장 발급을 목적으로 파악한다. 에도 시대 맞습니다. 에도 막부. 에도 막부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 같은 말로 주인장 같은 말 슈인장이라고도 해요. 다이카게 시인 야마토 정권 645년 수도 헤이안쿄 헤이안 시대. 정답 몇 번? 3번. 넘어갑시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선주의 성은 유씨고 이름은 비이다. 우리 삼국지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유비라는 사람 알 거예요. 자는 현덕이고 탁군 탁현 사람이다. 영제 말년에 황건적이 봉기했다. 키워드는 황건적이 난. 우리 선생님이 황건적이 나는 후한 시기에 일어났다고 했지. 그리고 황건적의 봉기가 배경으로 해서 나온 소설 삼국지라고 얘기했었잖아. 바로 위, 촉, 고 삼국시대를 의미한다. 촉나라에 유비가 있었다. 음, 위나라에 조조가 있었고요. 오나라에는 손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보겠습니다. 건원 19년 나사료 전진의 황제 부견이 동진을 멸망시키기 위해 장안을 출발하였다. 동진의 군대는 승세를 틈타 청강까지 추격하였는데 그 길에 병사들의 시체가 즐비하였다. 부견도 화살에 맞고 말 한 필 겨우 의지하여 화이수이강으로 북쪽으로 달아났다. 아, 이것도 심화야. 위진남북조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어느 정도 물론 가만 놓고 봐서도 뭐 나사로에도 동진 남조 국가잖아요. 서진이 남쪽으로 망하고 남쪽으로 이제 피난 가가지고 만든 거잖아. 어,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나사로가 뭔지는 이해가 안 갈 거야. 뭐냐면 우리가 왜냐면 전진이란 나라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 북조에 있었던 전진이란 나라하고 동진이란 나라하고 전투를 해요. 그게 바로 이름이 비수전투야. 자, 심화적인 내용입니다. 비수전투에서 동진이 승리를 해요. 전진 선생님이 언급은 한 적 있어요. 언제 언급했냐면 구마라습. 구마라습이 전진의 승려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초고 삼국시대하고 그리고 동진이 세웠었을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치통감 송나라, 사마광이 만들었다. 안사에 난 당나라, 왕망의 신, 존내 신나라, 구풍중정제가 시행되었다. 위나라 조조, 장건이 대월지로 파견되었다. 한나라 무제. 정답 4번입니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2번 볼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께서 새 왕조를 빛나게 하시고 현명한 성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실 때 대진국에 알아본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이거 사료 같이 봤었다. 대진, 경교, 중국, 유행, 비. 자, 대진국 하면 로마라고 얘기했었어요. 로마에서 아라본이라는 승려가 아라본이라는 사제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경교를 유포했다. 경교 같은 말 네스토리오스교. 크리스토교의 종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크리스토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크리스토교지. 자, 선생님 저는 이 사료를 까먹었어요. 그럼 다른 키워드가 있는지 보자. 험한 길을 달려 정관 9년 선생님이 정관의 치 누구 때라고? 당태종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아 그럼 당나라다. 또 다른 키워드가 있는지 볼까? 정관 9년에 어느 나라의 가왕조의 수도 장안에 이르렀다. 수도 장안 하면 또 장안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 정관, 대진국의 알아본, 수도 장안 이 정도로 우리가 당나라 힘을 알 수가 있다. 보도록 할까요? 거란을 정복하였다. 금나라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나라가 송하고 동맹을 맺어서 거란을 멸망시키죠. 향거리 선제를 실시하였다. 후한이다. 조광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송태조네요. 정복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태종입니다. 당태종 도호부 우리나라에서 했던 도호부 뭐가 있었지? 안동도호부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사예요. 윈강, 눅먼 등의 석굴사원 조성을 시작했다. 북위 위진남북조 시대네요. 자, 그럼 정답이 4번이네요. 넘어가자. 위졸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본래 회우 평민이었다.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무리로부터 추대를 받아 군대를 통솔하고 창장을 건너 극릉 난징에 도읍했다. 난징에 도읍했다. 네, 이것도 키워드예요. 이제 군대를 보내 여러 오랑캐를 북으로 몰아냄으로써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중화의 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것도 약간의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네요. 설명은 좀 이따 끝까지 읽고 할게. 나에게 오는 자는 중화에서 오랫동안 편할 것이요 나를 등지는 자는 스스로 국경 밖으로 내쫓기게 될 것이다. 몽골인과 생목인 줬으면 이거는 접근해야지. 몽골인과 생목인은 중국인은 아닌데 예의를 알고 신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네 중국인하고 마찬가지로 대우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송, 원, 다음 명나라네. 음. 명나라 세운 사람 누구? 주원장. 주원장은 명태조 홍무제다. 홍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설명한다 그랬지? 자, 명나라의 특징. 한족 국가가 다시 세워졌다는 거야. 원나라는 몽골, 이민족 국가가 중국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유럽, 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백년교의 난 이러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한족인 주원장이 세력을 모아서 다시 중화를 회복했다. 한족 국가를 세웠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 오랑캐를 북으로 다시 몰아냈다. 만리장성 밖으로 몰아냈다. 백성들을 구하고 중화를 되살렸다. 다시 한족 국가를 세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남송을 멸망시켰다. 누구? 쿠빌라이크. 재상제를 폐지하였다. 네, 홍무제 때 맞습니다. 호유용이라는 재상이 네, 호유용이 모반 사건 얘기한 적 있었죠.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청나라 옹정제입니다. 정화염대 파견했다. 같은 명나라인데 영락제지. 일조 편법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네, 장거정 만력제 이유입니다. 정답 2번 넘어가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네. 한 문제 한 문제 남았구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키요의 에도 막부 시절 선생님이 뭐 목판에다가 채색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바로 우키요에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다른 키워드가 있는지 볼게요. 다승 목판화로 이 시대의 존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이후 파리, 만국, 박람회 등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고흐, 모네 등 화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아, 그러네요. 뭔가 비슷하네. 어, 신기한데? 음.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우키요에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이게 에도막부 시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키요에가 에도막부 시절임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누구?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크리스토프교가 금지되었다. 에도막부 맞습니다. 몽골이 일본을 두 차례 공격. 가마쿠라 막부제. 고전 시가를 정리한 만엽집. 이거 나왔네. 나라 시대다. 음, 정리해보자. 일본 서기, 고사기, 만엽집 이런 것들이 있었다. 견수사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이 수용되었다. 600년의 야마토 정권. 자, 에도 막부 시기에 해당하는 거 정답 2번이네.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3학년 3반이 수요일에 형성평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못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줘서 이 수업에 대해서 듣도록 할게요. 그리고 3학년 8반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 목요일 지금 11시 40분에 이걸 다 찍었는데 내일 이 강의를 볼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고생했고 음,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안녕.